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정비가 없이 낙태죄라는 죄명만 유지가 된 채 1년 6개월 동안 이 낙태와 관련된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정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심각한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YTN에서는요, 막힌 변기를 뚫으러 갔던 수리기사가 변기 속에서 태반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20대 엄마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살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5월 15일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건도 뉴컨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들에 대한 유기와 살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현실과 또 안전성에 대한 입증 없이 서둘러 도입하려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또 그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의료 현장 등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위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여성 단체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낙태죄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낙태의 전면 합법화가 여성 인권의 신장이고 고향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여성의 재생산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고 또한 이렇게 같이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많은 프로라이퍼들에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땐 그것이 좀 비난같이 저에게 들릴 때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태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어떤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태아는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데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과제의 가장 주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낙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성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가는 법을 통해서 여성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두 기본권의 충돌 사이에서 이 충돌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입법 과제를 국회에 부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면한 입법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충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서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와 여성 모두 일정한 정도의 제한, 최소 어떠한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고 저희는 그런 판결의 연장선 안에서 입법의 과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단순히 어떤 임신의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낙태를 용인할 것인지 선을 긋는 그 선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다른 노력, 다시 말하면 태아와 여성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남성 책임법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낙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더 함부로 대하도록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결정한 남성과 여성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법의 가이드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낙태라는 최후의 그 선택으로 내몰지 않고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과 또 태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스스로를 위해서 가능한 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홍수철 교수님이 발제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낙태는 많은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의학적인 후유증들을 낳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한 파스라고 하죠. 포스트 어버션 신드롬이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낙태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낙태 증후군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여성들이 낙태 후에 겪는 감정적, 정서적 후유증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여성의 평생에 걸쳐서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들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영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돕스 사건에 대해서 알리토 대법관이 준비했던 그런 초안이 이미 유출이 됐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그 알리토 대법관이 그 초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 판결이 사실상 법리가 아닌 다른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럼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당시에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퍼졌던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식량난 등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엘리트들 사이에 깔려 있었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자유로운 낙태가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구 감축 프로젝트에 가장 기여한 것이 아마도 여성 해방론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성 해방론자들에게 있어서 낙태할 권리는 인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 또 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 더 나아가 재생산권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성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양육, 가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획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유로운 낙태가 필수적인 것이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로 판결 이후 낙태 합법화로 여성들이 많은 성적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과연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고양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운 낙태는 남성들이 성적으로 더 부담 없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임신의 모든 책임을 여성 호자 감당하도록 떠넘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병이 증가했고 많은 미혼모가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의 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의 증진인가? 이런 면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무분별한 선택에 이르는 결과를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해 행위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삶을 비탄에 빠뜨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로 판결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미국에서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일단 세계인들의 생각이 로 판결이라는 그런 미끄럼틀 위에 올라타자 그 허구성과 법리적 허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폐해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낙태 합법화가 여성 인권의 진전이고 고향이라는 그런 기울어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교수님이 그 의료 현장에서 아주 그 미숙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현장들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인권의 개념이 높아진 시대에 어떤 사회 경제적 이유로라도 24주의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진 국가가 있다면 이는 문명 속의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시원 변호사님이 발제에서 인용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엄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와 태아의 생명 보호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여성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서 태중의 생명을 선택하도록 좋은 법을 만들어 주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